여러분,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들과 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곳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책임경영 이행약정, 투명경영 이행약정 위반으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 오늘 궁금증 완전 박살내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파헤쳐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로뱅클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약정 위반 사항들에 대해 명쾌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안전과 성공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뱅크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경영 이행약정과 투명경영 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무게감이 남다르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화끈하게 날려보겠습니다. 책임경영 이행약정, 투명경영 이행약정.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대체 어떤 것들을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책임경영 이행약정과 투명경영 이행약정 위반 여부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첫째, 바로 대출금 용도 사용 위반 여부. 둘째, 사전 동의 위반 여부. 셋째, 보고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넷째, 기타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호, 4가지 관점? 뭔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데요?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대출금 용도 외 사용 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대출금을 잘못 사용했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대출금 용도 사용 위반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대출금을 본래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가수금 변제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또는 코인,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자 활동에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처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경우 역시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찔리네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대출금으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시 법인에 변제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위반인가요? 대부분의 회사 대표님들이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대출금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법인에 변제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책임경영 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용도의 사용은 일시적인 행위라도 약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가수금 변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출금으로 가수금 변제했다가 나중에 다시 법인에 가수금을 넣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네, 이 부분도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대출금을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책임경영 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가수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가수금을 법인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약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순간의 아니란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전 동의에 대해 여쭤볼게요. 어떤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서 위반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 사전 동의 위반은 주로 대표자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표자가 경영에서 탈퇴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지분을 2분의 1 이상 처분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폐업, 휴업, 조업 중단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히 중진공의 경우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사임이나 지분 변경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니 이거 모르고 지명했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 많으셨겠네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지금 저희 회사가 제조나 매입, 매출 같은 영업활동을 잠시 멈춰 있어요.
이것도 혹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그냥 잠시 쉬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자구 노력 없이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일시적인 영업 중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없이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과 자구 노력 없이 중단하는 것,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하군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떤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주주 변동이나 경영진 변동 같은 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은 주로 회사의 핵심적인 지배구조나 경영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자가 아래와 같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경영 이행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주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경영진 변동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은 보증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 변동이랑 경영진 변동,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혹시 모르고 보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의무 위반에 대해 여쭤볼게요.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포괄적이라 더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타 의무 위반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나 윤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한 경우,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 분식 회계, 자금 유용,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정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로뱅크 전문가님 덕분에 책임경영 이행약정과 투명경영 이행약정 위반 사항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기만 느껴졌던 내용들이 싹 정리된 기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대표님들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정 위반 사항들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사업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나도 혹시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회사마다 처한 환경에서 갈 수 있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뱅크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뱅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뿐이죠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뱅크에 전화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거나 비대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뱅크, 법률 정보의 모든 것, 팟캐스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